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원숙입니다. 자, 우리 123회 우리 2교시 2번을 하고 있죠. 설문조사입니다. 그죠? 설문조사 특징과 특성이죠. 특성과 설문조사 방식 세 가지입니다. 구분해서 설명하려죠. 설문조사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설문조사 어저께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설문조사 뭐 때문에 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논술을 푸는 데는요, 논술이든 용어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늘 우리가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자, 그리고 여기에 사회 행태적 분석 도구입니다. 맞아요. 분석하는데, 사용하는데 설문조사를 하나를 쓸 뿐이에요. 자, 어저께는 지금 우리가 논제 찾아서 이렇게 정의를 푸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방식, 그죠? 바로 이렇게 사회 행태 분석이 뭐냐라는 것부터 저는 시작을 해서 뭐 때문에 하는가 해서 그 안에 뭐 하는 목적이 딱 나오게 되면은요, 이것에 따라서 설문조사와 설문조사하는 방법이 사실은 나옵니다. 자, 이걸 하기 전에 제가 어저께 유튜브에 11번에서 15강까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그랬죠.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덩어리로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격증 중에서 제일 이게 급수가 낮다면 좀 그렇고, 그죠? 어떤, 이 경력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전공 과목하고 관계없이 치는 것은 기능사죠. 그 다음에 산업기사라고 그러죠. 그죠? 산업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있고요. 자, 산업기사는 우리가 전문대나 아니면 기능사에서 뭐 경력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산업기사는 일단은 전문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한 거고요. 기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4년제죠. 그죠? 4년제 대학 졸업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전공이라고 합니다. 물론 산업기사도 전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년제 지나고 난 다음에 경력이라는 것이 플러스 되고요. 물론 경력이 뭐 3년입니까? 4년입니까? 우리 때는 7년이었어요. 근데 7년이 돼도 엄두를 못 냈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엄두를 못 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술사 이러면 어느 과목이든 저 위에 있는,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기술사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술사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죠. 굉장히 이 정도 우리가 레벨이 높은 공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이 뭐라고 그러죠? 우러러 보는 어떤 자격입니다. 자, 왜 우러러 볼까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봐도요, 설문조사, 기능사나 기사한테 물어봐도요, 설문조사, 너 이야기해봐 이러면 다 압니다. 그죠? 이거 앞에 다 빼버리고요. 설문조사 방식 한번 이야기해봐 이러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것을 네가 글로 표현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은. 자, 우리가 기술사는요, 글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거죠. 자, 생각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자들이 왜 어렵겠습니까? 기자들이 시험 치는 게 어려운 것은요, 논술 때문이에요. 논술은 말 그대로 범위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떤 기본의 이론에다가 생각을 정리를 해서 책 한 권이 아니죠. 여러 분야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대학 다닐 때 기자 한 번씩은 다 꿈꿔 봤죠. 그죠? 그런데도 엄두를 못 내죠. 자, 기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높이 우러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정도로 우리가 기술사입니다. 근데 설문조사 달랑 3개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사회 행태 분석 도구의 하나 맞습니다. 자, 제가 잠깐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왜 이거 11강에서 15강까지 한번 별로 안 돼요. 이거 그죠? 한 20분 강의씩이죠. 보통 여기는 다 이론은 한 20분 강의입니다. 5강 들으면 한 2시간? 그죠? 2시간도 안 되죠. 그냥 쑥 한번 들어봐도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안 들어보셨다면 뭐 여러분 손해보고 저는 진도를 그래도 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듣고 난 다음에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예습과 복습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설문조사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태 분석 이것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문제를 접하면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하시냐면 이 문제를 하나 대하면서 우리가 사회조사, 앞에 제가 이거 조사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느 계획을 하기 전에 공원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공원 계획을 할 때 부지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맨 앞에 문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자, 부지 선정은 어떤 가설을 위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부지 선정하고 난 다음에 이 부지 선정이 적지 맞는지 타당성이 되는지 해서 이것의 문헌 조사를 합니다. 자,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말 그대로 현장에 가서 현장 조사도 합니다. 현장 조사에 우리가 부지도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연환경 조사 무슨 조사 다 하죠. 자,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이곳 좋니? 나쁘니? 시장 조사를 하죠. 그죠? 이게 현장 조사에도 하나의 시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요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수요를 예상하는 것이 앞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요 예측 방법이다 이거 달랑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시장 조사를 왜 해요? 시장 조사하는 것이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예요. 실제.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시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갑니다. 시장 조사를 하는 것도 이것도 사회 조사죠. 그죠? 다 크게 따져보면요. 문헌 조사는 실내 조사 방법이고요. 현장 조사 안에는 답사라고 그러죠. 현장 조사 이꼴 시장 조사. 자, 시장 조사는 전부 다 나가서 사회 환경 조사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죠. 자, 문헌 조사는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자, 나누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죠. 간접 방법이냐, 직접 방법이냐, 사회 조사냐, 아니면은 문헌 조사냐, 이것의 차이점입니다. 나눌 때. 자,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야.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죠? 간접이냐, 직접이냐, 그 다음에 문헌조사냐, 사회조사냐, 아니면 문헌조사냐, 현장조사냐, 이것으로 나눌 뿐이에요. 나누는 방법이. 그래서 사회조사든 현장조사든 이런 것이 시장 나가서 직접 조사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수요 조사하는 방법이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은 직접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조사로 나누든지 아니면 직접 간접으로 나누든지 사회나 문헌 조사나 시장 조사로 나누든지 아니면 문헌 조사, 현장 조사로 나누든지 다 그렇게 구분의 어떤 단어의 의미를 짝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수요 예측 방법. 자, 이제 이거 조금 지어 봅시다. 오, 막 낙서를 해요. 그죠? 자, 수요 예측 방법. 수요 예측을 방법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아까처럼 우리가 현장 조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현장 조사고 이것도 다 사회 조사 하나의 방법론에 들어갑니다. 여기 있죠. 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 그죠? 자, 수요 예측을 하는 방법에 우리가 또 여기엔 또 정성적이냐 정량적이냐 또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하는 데는 뭐로 하는 거죠? 가서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모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모델 양식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나누는 방법의 차이예요. 그래서 직접 조사를 이제 하는 것이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면접법이죠. 그죠? 얼굴 보면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번 봐볼까요? 면접법. 표준화된 양식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요. 면접법. 그래서 표준화된 양식에 의해서 하는데 가서 그냥 막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죠? 양식에 의해서 하는데 개별 면접하는 방법이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딱 가면서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양식에 의해서 개별 면접하는 방법이 있고 집단 면접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식을 돌리는데 가서 하나하나씩 돌리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 한 시트지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집단 면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표준화하는 양식으로는 집단 면접이냐 개별 면접이냐에 따라서 또 앙케이트 방식이냐 기록 방법이냐 조사지 방법이냐 이런 것이 또 나눠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어떨 때 직접 쓰고 간접 씁니까? 어떨 때 그러면 사회조사와 문헌조사라는 타이틀로 씁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나누면 돼요. 단지 말을 짝을 맞춘다는 거죠. 우리가 페이지 수를 채워야 된다면 문헌조사, 현장조사, 문헌조사에는 뭐뭐뭐 조사하고 현장조사에 가니까 아까처럼 수요 예측 방법이 있고 어떤 수요 예측과 현장조사 수요 예측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델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요 예측하는 방법에는 면접법이 있는데 집단 면접 방법, 그 다음에 아까처럼 개별 면접 방법, 그 다음에 직접 면접과 개별 면접에는 또 우리가 앙케이트 방법, 그 다음에 케이스 기록 방법, 조사지에 의한 방법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한쪽을 여러분들이 뭘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줄줄줄줄 꺼놔야만이 내가 요거 달랑 요거 하나만 쓸 것인지 덩어리로 이렇게 써야 될 건지 우리는 그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면접조사, 아까 좀 설문조사 방식 요거 하나만 달랑 쓸 때도 있고요. 그거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설문조사 방식은 이미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했나요? 여기에 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입니다. 설문조사는 어디 있나요, 지금? 설문조사는 면접법이 지금 여기 앙케이트 조사 나와 있죠? 그죠? 면접법이면서 수요조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답 다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면접법인데 표준화된 양식에 의한 방법이랬습니다. 그죠? 표준화된 양식에 의한 방법이면서 방법에는 앙케이트 방법, 케이스 방법, 그 다음에 설문지 방법. 자, 어저께 제가 설문조사하는 방법은 어저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설문지 시트지를 돌리는 방법이 있었고요.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인터뷰 방식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할 때, 그죠? 우리가 설문조사한다 이러면은 설문지 시트지 받아봤죠?
그 다음에 전화 받아봤죠? 안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전화 받아봤죠? 어디 나가면은 대상 후보자 누구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해주는 것이 지금 다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자, 이게 뭐죠? 우리가 개별 면접이냐, 집단 면접이냐, 차이점일 수도 있고, 표준화된 양식에 의한 방법은 우리가 뭐죠? 설문지 시트지에 의한 방법이겠죠. 앙케이트 방법. 그 다음에 케이스 기록에 의한 방법. 기록에 의한 방법은 조금 또 우리가 어떤 기록에 의한 방법은 전부 다 시트지에 의한 방법이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써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이 세 개 써도 돼요. 인터뷰 방법, 그 다음에 전화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아까처럼 설문지에 의한 방법.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써느냐죠. 단지 수요 예측 뿐만 아니라 선호도 분석, 그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때 제가 수요 분석 이야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한다고요? 그곳에 나중에 비용 편익을 위해서 한다라고 그랬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은 결국은 미래의 어떠한 강강까지 분석을 하고 어디까지 한다고요? 나중에 산업 경제 이게 수요 분석을 기초로 해서 산업 경제 전역의 영향 범위까지 예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예측하고 영향 범위까지 예측한다고 했어요. 추정하고. 자, 설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자, 전화로 했던 해서 어떻게 설문지를 우리한테 받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할까요? 통계치를 내죠. 그죠? 통계치로 내는데 이 통계치는 뭐 가지고 통계치를 낼까요?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스케일 도법을 하든지 뭐 우리가 접대 AHP 방법을 쓰든지 이걸 가지고 분석 방법을 하겠죠. 어떤 통계치를 쓰느냐 이거는 전부 다 통계 방식입니다. 스케일 기법. 그죠?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2번에 보면 이건 이제 과학 측정법 여기 나오네요. 그죠? 자, 스케일 측정법입니다. 척도법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료를 분석을 하죠. 이 자료 분석 스케일 측정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커더 측정법, 그 다음에 의구별 척도법 이런 거, 그 다음에 그토만 측정법 이것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에 보면 리커더 척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을 했다라는 것이 접대 시험에는 의구별 척도법에 의해서 분석을 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문지를 받고 사람들한테 돌리고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자료 어떤 기반을 해서 설문지를 돌리고 이것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분석 기법이 스케일 기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뭐 하나요?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통계를 내고 아까처럼 뭘 한다고요?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죠? 뒤에 미래의 어떤 범위까지 예측을 해서 이곳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곳에 사람들이 선호도가 이렇더라. 아니면 지금 선거니까 이런 사람들의 선호도가 분석을 이렇게 스케일을 도법을 해서 해 보니까 우리가 스케일 도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선호도 분석 같은 경우, 적지 분석 같은 경우는 AHP를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런 분석을 써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적지 분석은 AHP를 쓰고 그다음에 스케일 도법, 리커트 법은 선호도를 많이 쓰죠. 그런 분석 방법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선호하더라. 이번에 안철수입니까? 안철수 이 사람들이 이번에 대선 선거에 어떤 그게 있더라. 자, 그게 영향 범위까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강에서 15강들이 전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용들 보면요. 이렇게 정의와 방법 두 번째 해서 조사 특징 나오고 방법 나오고요. 분석과 평가는 방법은 이렇더라 해서 조사 이 뭐죠? 행태 분석의 어떤 갓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는 설문 방식을 선정을 하고 이 설문 방식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석 평가하는데 이게 어디다가 다 쓰죠? 적지 분석 뿐만 아니라 경감 평가 평가잖아요. 그죠? 경감 평가까지. 자, 분석 평가. 그죠? 자, 이거는 도구죠. 그냥 말 그대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는 도구죠. 그죠? 분석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선호도 평가나 적지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할 뿐이죠. 그래서 분석 도구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들은 지금 조사 분석. 자, 여기에 정의는 제가 조사 분석은 뭐다라고 해서 수요 예측 분석 방법이다. 그죠? 자, 보편적 대표, 공정 건전성 하고 수요 예측 방법은 사회조사 방법이다 했습니다. 결국은 이것까지만 하면 끝나죠, 실제로. 수요 예측 방법이다. 우리 앞에 계속 수요 예측 방법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사회조사 방법이다. 그죠?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이렇게 사회조사 방법에는 인터뷰 방법이 있더라. 표준화 양식에 의한 방법이더라. 자, 이제 좋은 말로 이제 학문적인 말을 쓰면 이렇게 나오죠. 면접법이 있고 표준화 양식이 있고. 그죠? 집단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조사지에 쓴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또 가서 이제 설문조사 특성, 세 가지 방법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준화 양식법에서 조사 방법 세 가지, 인터뷰 방법, 양식에 의한 방법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자, 특성은 제가 뭘 썼냐면요. 보편성, 대표성, 그 다음에 광역성, 건전성 이런 단어로 썼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방법 세 가지는 인터뷰한 방법과 그 다음에 안케 표준화 양식법 이래가지고 뭐 이게 세 개가 되든 이거 하든 이거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나눠도 세 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석을 평가를 하죠. 자, 평가 방법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회형태 분석 목적이 나옵니다. 저는 그죠? 앞에 사실 다 해서 더 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프로세스입니다. 사실 여기 나와야만이 답이 더 잘 나와요. 이게 사실은 저는 이게 2번으로 설문조사 특성을 써랬으니까 특성 저는 간단하게 씁니다. 하나 쓰고 조사 과정을 쓰죠. 그죠? 기초 단계가 있고요. 조사 단계, 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기초 단계는 문제를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문제로 내가 선정을 할 것인지 해서 가설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조사 방법을 합니다. 자, 조사 방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설문조사 방법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모델링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자, 그래서 설문조사 방법으로 했으면 설문조사 방법의 도구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쓸 것이냐. 세 개로. 그죠? 자, 이 방법, 설문조사 방법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는 지금 여기 나옵니다. 이게 들어오겠죠? 여기 들어옵니다. 그죠? 지금 저는 다 안 써서 그렇지. 그죠? 다 안 씁니다. 저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 방법 도구의 종류는 이제 뭐로 할 것이냐. 설문으로 할 것이냐, 모델링 방법으로 할 것이냐야. 그죠? 모델링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설문 방법으로
했으면 이 설문 방법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해서 세 개의 방법을 두고 선정을 하죠. 자, 이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현장 조사 나가서 하고 난 다음에 종합 평가를 해주고 검증하고 조출을 하죠. 그죠? 자, 이제 요 안에 조사 방식 세 가지는 이렇게 또 나오긴 나옵니다. 자, 저는 조사 방식 세 가지는 여기하고 조금 내용을 다르게 했어요. 체험 사례 분석, 미팅 인터뷰. 자, 이게 지금 인터뷰 방식과 미팅 방식 여기 있죠, 사실은. 그죠? 체험 사례 분석 하나 넣었고요. 미팅 인터뷰 방식, 그 다음에 선호도 비교 방식. 자, 설문조사. 자, 이것도 설문조사의 하나입니다. 단지 이건 조금 제가 아는 척한 방법이고, 이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프로세스에 요거, 아까처럼 분석 세 가지 방식 요거 갖다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분석 평가를 아까 특정법을 잠깐 여기에 하나 집어넣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사회 행태 분석 방법입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설문조사 뭐 때문에 하는데, 뭐 때문에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게 가설이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어떤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를 써야 해요. 이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어떤 종류로 할 것인데 측정법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 평가, 분석 방법이죠. 분석과 평가죠. 자, 분석을 어떤 도구를 써서 분석을 할 건데 그래 놓고 최종 평가를 해서 도출을 해내는 거죠. 그죠?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 설문조사에 관한 말 그대로 한 부분, 도구, 딱 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경감 분석이든 뭐든 똑같습니다. 과정은.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감 분석, 설문조사,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평가 분석, 사회 행동, 사회과학 분석 이런 것이 수요 예측 분석 다 똑같아요. 그래서 덩어리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려니까 너무 길어요. 그죠? 저도 지겨워요. 자, 그래서 답지를 쓸 때 여러분들이 제가 답을 적었을 때 여러분이 정의를 쓰든 뭐를 했든 그죠? 저는 주로 이런 것은 프로세스, 자, 일은 별로 저는 많이 안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특성이나 행태, 사회 행태 분석한다든지 설문조사의 특성을 쓴다든지 이러면 사실 저는 한 두 줄이나 세 줄만 쓰고 끝내요. 이가 나오죠. 그래서 조사의 어떤 과정 아니면 여기는 저는 특성과 그 다음에 과정, 갓을 먼저 정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에 들어가서 설문 분석의 어떤 종류가 지금 세 종류가 들어오는데 그냥 3 쓰면 너무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크게 먼저 쪼개놓고 크게 하나 1, 2, 3 쓰면 써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크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갈로 1, 2. 자, 세 개를 써라 했잖아요. 그죠? 자, 1, 2, 3인데 아니면 1, 2, 3. 이 세 개 큰 분류. 그죠? 그래 놓고 1, 2만 하든지. 자, 그럼 분류로 해서 세 개가 되든지. 자, 종류로 써랬죠. 그죠? 종류죠? 조사 방식 세 가지입니다. 자, 방식. 자, 방식. 자, 다시 지어볼게요. 자, 조사 방식. 자, 직접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간접 조사 방식. 자, 직접 조사하는 방식, 직접 조사, 간접하면 저 두 개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시트지 조사,
시트지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앙케이트 조사, 그 다음에 어떤 뭐 아까 뭐랄까요? 면접 좀 이렇게 하기도 좀 나누기도 좀 뭐하네, 그죠? 자, 조사 방식. 어쨌든 1, 2, 3이 먼저 나오는 게 지금 좋은데, 자, 한번 다시 봅시다. 요거였죠? 요거였나? 요거였나? 조사 방식. 자, 요거를 크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딱 이래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개별법과 집단법하고 이 개별법 안에 앙케이트 케이스 비교, 그죠? 그다음에 집단법 안에는 말 그대로 집단법 안에는 체험 사례법. 그래도 좀 그렇네, 그죠? 이거 나누기가 더 앞에 거 가면 더 앞에 거 가도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그냥 1, 2, 3 나누면 너무 지금 힘들 것 같아요. 면접법, 아니면 개별 면접, 집단 면접, 그 다음에 면접, 면접이고, 그 다음에 기록, 면접과 기록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일단은 나오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좀 나누기가 애매모호하긴 하네. 그죠? 왜냐하면 조사 방식이 사실은 1, 2, 3으로 쓰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정성정량으로 나누기도 그렇고, 개별법 극으로 나누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방식 세 가지 써라 이러면, 그러니까 1, 2 나누고 1 안에 다시 1, 2, 3을 나눕니다. 기본적으로. 자, 1, 2, 3. 여기 1, 2 쓰고 2 쓰고 1, 2, 3.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아까처럼 개별법, 개별 면접법, 단체 면접법. 아니면 정성은 여기는 안 맞을 것 같고. 아까 뭐라 했죠? 어쨌든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아, 사실 이게 맞는데, 개인별 설문조사, 선호도 비교, 그 다음에 인터뷰, 이것도 좀 4개 되잖아. 체험 사례, 그죠? 이것도 하나의 전부 다 우리가 조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거나 3개 써도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1, 2 나누고 1, 2, 3으로 나누든지, 1 크게 3 안에는 조사 방식 3가지를 분류하면, 어쨌든 이렇게 나누면은 여기서 바로 세 종류를 나누면은 너무 애는 내용들이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힘든 방식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나눠보고 저렇게도 나눠보고, 이걸 각각으로 1, 2, 3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별법 집단법으로 해서 이것을 각각 쪼개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형태, 지금 앞에 제가 이런 이야기 됐죠? 다 지웠구나. 이게 조사하는 방법 중에 앞에 지금 직접법이냐 간접법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개별법이냐 시트 제한법이냐, 우리가 케이스 제한법이냐, 이거 사실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거 지금
자료 첨부를 했죠. 지금 자료 첨부한 내용들에 보면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쪼개서 넣을 것인가. 그래서 잘 쓸 수 있는 것만 사실은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쓰기 쉬운 쪽으로, 근데 어쨌든 칸을 많이 남겨놓으면 굉장히 쓰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그래서 가능하면 자꾸 쪼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도 쉽게 보이는 거지만, 지금 3번, 그죠? 3번도 쉽게 보이지만, 이것도 지금 상당히 써내려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갱신 작업의 필요성하고 작업의 종류, 배토 작업의 목적을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쪼개서 큰 타이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큰 타이틀로 쪼개서 그냥 1, 2 안에 갈로 1, 2, 3으로 쪼개지 않으면 답쓰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 또 지금 두 개의 정의와, 정의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방법으로 푸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정의 안에 제가 뭐가 들어가 있는가, 또 지금 해놨죠?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유튜브에 몇 강이죠? 102강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뭘 했냐면요. 이거 지금 전 아예 책을 봤는데 여러분은 잔디 관리 방법이나 잔디 갱신 작업 이런 걸 한번 챙겨보면 이게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아예 잔디에 관한 내용들을 아예 봤어요. 천년 잔디 조성하고 관리에 관한 거. 자, 여기에 정도 하나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내용들을 이왕이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남의 자료들을 막 뺏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알아야 되는 내용이 갱신 작업이 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배토 작업이 뭔가 정도는 단어의 정확성을 여러분들이 알면 사실은 풀 수가 있습니다. 갱신이 뭐고 배토가 뭔가, 배토 작업, 그죠? 갱신 작업이 뭐고 배토 작업이 뭔가. 갱신 안에는 떼박주기, 통기작업, 수직, 수직 깎기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갱신 작업 이 세 개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1, 2, 3 쓰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논술은 자꾸 쪼개고 우리가 써봐야만이 답을, 우리가 페이지 3페이지를 제대로 잘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 안 써주죠. 그죠? 우리 지금 여기 뒤에는 제가 안 해놨어요. 이렇게 이것처럼 내용을 지금 다 안 달아줍니다. 안 달아주는 이유가 여러분이 직접 페이지를 직접 다 채워보셔야만이 자꾸 실력이 늡니다. 이렇게도 쪼개보고 저렇게도 쪼개보고, 그죠? 그래서 페이지 수를 직접 다 이렇게 달아봐야만이 여러분이 실력이 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논술이 어려운 이유 하나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하나 공부했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고, 또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써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답이 뒤죽박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기술사의 논술이고 기술사의 답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많이 먼저 생각을 또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기술사의 답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죠? 배토, 그죠? 잔디밭의 갱신하고 여러분이 배토 작업이 뭔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하시고 조금 더 들어보면 저하고 차이점 비교를 하기가 더 쉽겠죠. 여러분 이거는 다 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하고 저하고 한번 내용의 어떤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이 공부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복습보다는 예습이 더 효과적이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